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일은 국정자원 화재 소식에 외국인이 바닥에서 올인한 2차 전지 대장주 이 주식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면서 지금 사실 이번 주 내내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 내내가 아니라 주말 내내 이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까지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며칠 동안은 계속된 우리나라의 강한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카카오톡도 모통 사태가 벌어지고 뭐 여러분들 정부24라든지 다양한 것들, 그래서 총 647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또 많은 피해를 또 입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나라가 결국 주식은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 이런 발표 속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해법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다? 이 시스템 이중화 문제죠. 과거 이제 카카오 사태 때도 이런 이 전산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중화 문제로서 이중 운영 체계를 비롯한 근본적인 보안책 마련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서버 이중화로서에 대한 이런 지시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이 국내 유일 ADC라고 해가지고 서버 이중화 지시에 상승했다. 상승뿐만 아니라 상한가를 갔죠. 그걸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실 이 국정자원 화재 소식이 안타까운 건 맞음에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 시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DC라고 해가지고,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 ADC라는 게 뭐다? 이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라 해가지고 이게 파이오링크가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냐고 하면은 이제 트래픽을 서버 여러 대 고르게 이제 분산을 시키는 장치입니다. 분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통 특정 서버에 이제 데이터가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느려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보면 좋고요. 자, 여기서 이 ADC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보통의 이 안전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번에는 안전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서버 이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고 하면은 두 개의 서버를 운영함에 따라서 보통 A라는 서버를 운영하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B라는 서버가 대신에 투입이 된다. 그럼 이건 안전망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중화라는 건 어떤 형식이냐? 말 그대로 두 개, 이중이라는 뜻이고요. 두 가지 서버가 동시에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디로 분산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된다? 이 ADC라는 부분이 필수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오링크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또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파이오링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당장 사실 중요한 건 뭐다? 화재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에 더 큰 투자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PT라든지 운동 헬스 장비에 돈을 무식하게 쏟아붓는 것보다 애초에 살이 찌지 않기 위해 먹는 거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급격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중화도 분명히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들이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중화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터졌던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왜 터졌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배터리가 또 화재가 났다라는 거죠. 특히나 문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이제 터졌습니다. 됐을까요? 우리가 과거 이제 SK온이 터진 건 봤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터지면서 이 배터리 3사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또 이런 배터리 포비아 우려가 지금 시장에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오히려 2차 전지 비중 축소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그래도 잡고 있는 추세였던 거예요. 바닥을.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같은 기업들은 바닥 탈출 신호라고 하면서 2년 만에 수출액이 증가하는 반전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도 들어오는 추세였고요. 바닥 탈출에 따른 반등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나오는 추세였는데 여기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잖아요. 글로벌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런 이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금 이 2차 전지 반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본다라고 하면 우리 K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최근 배터리 소재 수출 금액이 봤을 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반등하는 모습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뭐하고 있었다? 오히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LG화학, 삼성, SDI 등 이 투자 의견을 최근에 매수로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2차 전지가 반등점을 잡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나온 이런 부분은 화재 사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이겠지만 배터리 기업에서도 뭐 할 수밖에 없냐. 이 화재 원인을 어떻게든 없기 위해서는 더 투자, 연구 개발 이런 것들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럼 과연 이번 화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봤을 땐 또 뭐였다? 결국에는 화재 배터리 정기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10년 지나서 교체를 권고받았다는 거죠. 교체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근데 왜 교체를 못했느냐? 예산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이 노후 장비 교체는 어느 정도 빠지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이번 2차 전지가 호재가 되는 게 뭐다?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노후화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2차 전지 이런 리튬 배터리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포비아 현상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뭐가 됩니까? 안전성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떠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투자를 기업들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화재가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걸 다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신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화재보다 더 견딜 수 있도록 안정적이도록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게 뭐다 지금? 알루미늄 소재라는 거예요. 배터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알루미늄 소재가 해법으로 떠오른다. 실질적인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표한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열폭주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위아래 전방 후방으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인접 모듈로 연쇄 폭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 이런 특정 화재에 있어서 번진 주요 원인이라며 구조적 소재적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게 뭐다? 알루미늄 소재가 이러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평가되고 있다. 뭐 지금 보다시피 높은 내열성과 구조적 강도로 충격과 열세스를 견뎌내며 경량성 덕분에 대규모 ESS 설치도 유리하다. 심지어 엄청 빠른 우수한 열 전도성으로 발열 같은 경우에도 뭐한다? 발열에도 셀에서 발생한 열을 빠르게 분산시킨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소재로서 해법을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저는 데오 AL이라는 종목, 실질적인 최근에도 이 기업 자체가 우리 알루미늄이 화재 안전의 해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데오 AL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주력으로 하면서 최근에 뭐하고 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이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주도와 함께 사상 첫 반기 매출 1,000억을 달성할 만큼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하반기에도 호조가 지속이라고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이 사용성이 더 강화가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데오AL에게는 또 실적 증가로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데오AL 같은 경우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2차 벤더사로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들이 화재 강화에 더 힘을 쏟기 위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데오AL의 매출이 더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데오AL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현재 과거 급등했다 무너지고 이 구간대 다시 돌파 나오죠. 이게 속임수 하락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량 잡아먹고 우상향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화재 소식에 갑작스럽게 그 매도세가 더 강했던 데오AL 같은 경우가 분명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아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데오AL의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댓글 제가 이 데오AL의 가격 전략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